조선 숙종 8년 경기 가명의 비밀 지하실. 이번엔 성공해야 한다. 드디어 찾았다. 최 의원, 대감님께서 부르십니다. 송부인의 병세가 위급하시다고 하오. 조선 최고의 의술과 금단의 지식사이. 그가 선택한 길이 세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바꿔놓게 된다. 그림자 의원. 조선의 금단식물과 비밀의 맹세. 더욱 흥미로운 야담을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조선 왕실의 의료를 책임지는 내의원. 그곳에서 수련 중인 최도남은 남다른 재능을 보였으나 미천한 중인 출신이라는 한계에 늘 부딪혔다. 또 몰래 실험을 했다고? 내 놈의 이단적인 방법이 들통나면 내 의원 전체가 위험해진다. 스승님, 허나 동의보감에 없는 치료법이라도 환자를 살릴 수 있다면 시도해볼 가치가 있사옵니다. 허튼 소리!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느냐? 잡귀를 쫓는다며 대감가의 여인들을 화형에 처한 게 얼마 전이더냐? 조선 중기. 숙종의 통치 아래 강화된 성리학적 질서는 새로운 지식과 방법에 대한 극심한 탄압으로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은 기존의 의서에서 벗어난 실험을 할 경우 요술이나 사술이라는 누명을 쓰고 처형되기 일쑤였다. 조선 최고 권세가 김상원 대감의 집. 이 가문의 종부인 송씨마님은 임신 8개월째 심각한 혈기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타나야, 물. 마님, 조금만 더 견디소서. 곧 최고의 의원을 모신다고 하였사옵니다. 이번에도 소용없을 것 같구나. 이번엔 다릅니다. 조선에서 가장 뛰어난 의원을 모셨사옵니다. 김상원 가문은 이미 3명의 의원을 바꾸었다. 송씨마님은 3년간 아이를 갖지 못해 남편의 외면을 받다가 겨우 잉태한 아이마저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마님, 최도남 의원이 도착하였사옵니다. 마님, 제게 손을 주시면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최도남은 송씨마님의 상태가 심각함을 즉시 알아차렸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녀의 증상이 자신이 연구해온 바로 그 희귀질환과 일치한다는 점이었다. 마님께서는 태아의 기운과 마님의 기운이 충돌하고 있사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태아의 혈증이라 부르는 희귀 증상이옵니다. 태아의 혈기가 산모의 혈맥을 거스르는 현상이라 그 병을 치료할 수 있겠소? 정통 한의학으로는 어렵사옵니다. 복령, 황금, 생강을 혼합한 처방을 시도해 보았으나 효험이 없었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제가 시도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사옵니다. 무슨 방법이든 상관없으니 제 아이만 살려주시오. 최도남은 망설였다. 그가 연구해온 금단의 약초는 아직 실험 단계였고 발각되면 그의 목숨은 물론 내의원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었다. 남양에서 들여온 청화. 조선에선 금단의 식물이지만 중국 남부에선 임산부의 혈기를 돋우는 약으로 쓰인다. 귀 청화라 하여 임신 8개월 이후의 태아의 역혈 중에 특효가 있다 하였으니 청화의 독성은 오미자 진액으로 중화시키고 임상과 복령을 더하면 산모의 기력도 함께 도울 수 있으리라. 청화는 조선에서 귀신의 꽃으로 불리며 금지된 식물이었다. 잘못하면 광기와 발작을 일으킬 수 있지만 적절히 가공하면 산모와 태와 사이에 기혈 불균형을 바로잡는 놀라운 효능이 있다는 기록이 중국 명나라 태의원 비급에 남아 있었다. 이 약은 하루 3번 식후에 드셔야 하옵니다. 정색이 도는 것은 청화의 정기가 담긴 까닭이니 놀라지 마시옵소서. 이 약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반드시 효과가 있을 것이옵니다.
다만 무엇이오? 이 치료법은 정통 의서에 기록되지 않은 방법이옵니다.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내 아이의 목숨을 구해준다면 무덤까지 비밀로 하겠소. 그렇게 3일이 지나고 송씨마님의 안색은 놀랍도록 좋아졌다. 청아의 푸른 기운이 송씨마님의 역혈을 정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 의원, 그대의 의술이 효험이 있는 모양이오. 내 큰 상을 내리겠소. 과분한 말씀이옵니다, 대감마님. 아직 치료가 끝난 것은 아니겠지? 그러하옵니다. 아직 3주 정도 더 치료가 필요하옵니다. 태아의 기운이 완전히 안정되려면 더 시간이 필요하옵니다. 그대가 어떤 약을 쓰는지 궁금하오. 내 의원에서도 듣지 못한 처방이라던데. 동의보감의 처방을 약간 변형한 것뿐이옵니다. 송씨 부인께 맞게 약재의 비율을 조정하였을 따름이옵니다. 내 아내가 먹는 약이니 언젠가는 그 처방전을 보고 싶소. 최도남은 대감의 눈빛에서 위험을 감지했다. 누군가 그의 비정통적 치료법에 대해 흘렸음이 분명했다. 들으셨습니까? 최도남이 금단의 약초를 사용한다는 소문이. 뭐라고? 그럴 리가. 김상원 대감댁에 마님을 치료하는데 청화를 썼다옵니다. 남양에서 온 상인이 최도남에게 청화를 팔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어찌 그리 무모한 짓을! 청화는 심증이 약한 자에게는 광증을 일으키고 인부에게는 태아를 해칠 수도 있는 위험한 약재인데 이 일이 의군부에 알려지면 내의원 전체가 위험해질 것이옵니다. 그날 밤 다나는 최도남의 비밀 실험실을 찾아갔다. 누구요? 저 김상원 대감댁 노비 다나이옵니다. 여긴 어찌? 의원님, 위험하옵니다. 대감께서 의원님의 약에 대해 조사하시고 계시옵니다. 마님께서 나아지시자 대감께서 그 비결을 알고 싶어 하시옵니다. 그런데 대감의 첩 윤씨가 의원님을 의심하고 있사옵니다. 윤씨 부인이라. 윤씨는 송씨가 아이를 가지기 전 김상원의 총애를 독차지했던 여인이었다. 송씨의 임신으로 그 위치가 흔들리자 그녀는 송씨와 그녀와의 아이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품게 되었다. 윤씨 부인이 의원님의 치료법을 사술이라고 대감께 말씀드렸사옵니다. 청화는 귀신을 부리는 요망한 약초라고. 그렇군. 이제 어쩌면 좋을까? 제가 도와드리겠사옵니다. 마님과 아이를 위해서라면. 누군가 옵니다. 최도남, 내가 정말 청화를 사용했느냐? 스승님, 바보 같은 놈.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알기나 하느냐? 내일 의군부에서 너를 체포하러 온다. 청화는 사악한 요물의 전기를 머금은 식물이라 하여 성리학적 의서에서 엄격히 금지된 약재가 아니냐? 의군부라니. 윤씨 부인이 너를 사수를 부리는 요망한 의원이라고 고발했다. 증거로 내 실험실을 수색하라 했다. 내 실험 기록들과 청화 약재가 발견되면 그것으로 증거는 충분하다. 최더남은 갈림길에 섰다. 도망치면 유배나 처형을 면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송씨마님과 그녀의 태아는 위험에 처할 것이다. 스승님, 제가 떠나면 송씨마님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맡겠다. 하지만 내 처방전은 알려줘야 한다. 청화를 안전하게 조제하는 방법은 복잡하옵니다. 잘못하면 태아에게 해가 될 수 있사옵니다. 그럼 어쩌면 좋겠느냐? 의원님. 그날 밤 다나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마님과 아이를 구하기 위해 용서하소서. 윤씨 부인이 쓰러지셨사옵니다. 급히 의원을 불러오소서. 어찌 된 일이냐? 윤씨 부인이 갑자기 고열과 경기를 일으키셨사옵니다. 온몸이 파랗게 변하며 경기를 일으키고 있사옵니다. 최도남, 사수를 부린 죄로 체포하노라. 잠깐, 지금 윤씨가 위급하다. 의원부터 보게 하라. 하지만 대감, 이자가 사용했다는 청화의 중독 증상이 의심됩니다. 윤씨 부인의 증상이. 그렇다면 이자가 더욱 필요하지 않겠느냐? 당장 윤씨를 보게 하라. 이건. 최도남은 즉시 윤씨 부인의 증상이 청화 중독임을 알아차렸다. 누군가 그의 약재를 훔쳐
윤 씨에게 투여한 것이다. 오미자와 복령으로 중화시키지 않은 청화의 독성이 발현된 상태였다. 어서 치료를 시작하게. 해독제가 필요하옵니다. 제 실험실에 있사옵니다. 우리가 함께 가겠소. 청화의 독을 중화하려면 오미자, 황기, 인삼을 특별한 비율로 섞어야 합니다. 여기 이상한 약초들이 많구나. 모두 정통의서에 기록된 것들이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청화인가? 그것은 나쁜 쪽 지방의 약초로 열을 내리는 데 쓰이는. 거짓말 마라! 이것이 바로 사술에 쓰이는 청화가 아니냐! 최도남은 다나가 자신을 살리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지금은 윤 씨 부인을 살리는 것이 우선이었다. 살 수 있겠는가? 네, 대감. 곧 나아질 것이옵니다. 청화의 독은 강하나 제때 해독하면 후유증 없이 회복되옵니다. 무슨 일이? 윤 씨, 누가 이런 짓을? 그 천한 것이 제가 했사옵니다. 이 미천한 노비가 어찌 이런 패역한 짓을 저지른 것이냐? 윤 씨 부인이 송씨마님과 뱃속 아이를 해치려 했기 때문이옵니다. 무슨 터무니없는. 제가 윤 씨 부인의 방에서 이것을 발견했사옵니다. 이건 낙태를 일으키는 독초, 태락초이옵니다. 윤 씨 부인이 송씨마님의 차에 타려고 준비한 것이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오, 부인?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모두가 충격에 빠졌다. 윤 씨 부인은 송씨마님의 아이를 없애고 다시 김상원의 총애를 되찾으려 했던 것이다. 부인, 당신이 어떻게 이런... 태감, 저는 단지 대감의 사랑을 잃고 싶지 않았을 뿐. 사랑? 내가 한 짓이 사랑이란 말이냐? 내 정실과 후계자를 해치려 했다니. 그럼 최 의원은? 최도남의 혐의는 없다. 그가 오히려 우리 가문을 구했다. 하오나 대감, 청화 사용은 엄연한 법률 위반이옵니다. 의군부에서는 내가 상부에 특별히 청하여 이번 건은 무마하겠다. 최도남의 의술이 내 아내와 아이를 구했으니 말이다. 하지만 다나의 운명은 달랐다. 하지만 이 노비는 주인에게 독을 먹인 죄로 처형하라. 의원님, 송씨마님과 아이를 부탁드리옵니다. 태감, 다나는 저와 아이를 위해서 그런 것이옵니다. 제발 용서해 주소서. 법이 그러하오. 종이 주인에게 독을 먹이면 사형이오. 대감, 제 말씀을 들어주시옵소서. 무슨 말인가? 다나가 윤 씨 부인에게 사용한 것은 독이 아니라 제 치료약이옵니다. 제가 실수로 그 약을 놓고 갔고 다나는 그것이 독인 줄 모르고 사용했을 뿐이옵니다. 하지만 노비가 방금 자백하지 않았소. 그녀는 송씨마님을 위한 충심에서 그런 것이니 죄가 있다면 제게 있사옵니다. 최 의원, 자네까지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짓이 아니옵니다. 제가 청화를 연구한 사실은 인정하오나 윤 씨 부인의 증상은 제 약의 부작용일 뿐입니다. 다나는 송씨마님을 구하기 위해 저를 도왔을 뿐이옵니다. 그러면 최 의원이 청화를 사용한 죄는 어찌할 것인가? 제 목숨을 바치겠소이다. 단 다나의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태감, 저와 뱃속의 아이를 구한 은인들이옵니다. 제발. 좋다, 최 의원. 자네와 다나의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 무엇이든 따르겠나이다. 첫째, 청화에 대한 자네의 연구 기록을 모두 넘기고, 둘째, 내 의원을 떠나 나의 가문 의원이 되어 송씨와 태아를 끝까지 돌볼 것. 셋째, 이 일에 대해 평생 비밀을 지킬 것. 명을 따르겠나이다. 2달 후, 송씨마님은 건강한 사내 아이를 출산했다. 그녀의 아이는 김상원의 가문의 후계자가 되어 훗날 조선의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게 된다. 다나야, 내가 아니었다면 우리 아이는 세상에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마님과 도련님이 건강하시니 제게는 그것으로 충분하옵니다. 마님, 아이의 상태가 매우 좋사옵니다. 청화의 기운이 완전히 사라졌고 더 이상의 치료는 필요치 않을 것 같사옵니다. 최 의원,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김상원은 윤 씨 부인을 멀리 떨어진 별채로 보냈고 최도남에게 약속한 대로 청화 연구에 대한 일체 언급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그는 몰래 최도남의 연구 기록을 보관했다.
이런 지식이 세상에 알려지면 의학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지만 지금의 조선은 아직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 10년이 흘렀다. 최도남은 김상원의 가문 의원으로 충실히 일했고 다나는 송씨마님의 가장 신임을 받는 시녀가 되었다. 그들의 비밀은 깊이 묻혔지만 그들의 인연은 계속되었다. 의원님, 송씨마님께서 도령님의 학업을 위한 약을 부탁하였사옵니다. 그대는 후회하지 않소. 그날의 선택을.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사옵니다. 제가 없었다면 마님과 도련님은 물론 의원님도 위험했을 테니까요. 그대의 용기가 우리 모두를 구했소. 최도남은 이후에도 비밀리에 청화 연구를 계속했다. 그는 더 안전한 제조법을 개발했고 그 지식은 훗날 조선 후기 의학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 청화의 독성은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 언젠가 이 지식이 빛을 볼 날이 오기를. 두 분 덕분에 제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두 분을 보호할 차례입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이것을 주시며 때가 되면 두 분께 전하라 하셨습니다.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니 그 방법이 정통이든 아니든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다. 김상헌. 그들의 비밀과 맹세에는 결국 새로운 시대를 여는 씨앗이 되었다. 금단의 지식이었던 청화연구는 후대에 전해져 조선의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한 사람의 용기 있는 선택이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도 진리를 향한 의원의 열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한 여인의 희생은 세월을 넘어 빛을 발했다. 금단의 지식과 비밀의 맹세, 그 사이에 피어난 우정과 신뢰의 이야기, 오늘 야담 그림자 의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조선의 비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 뵙겠습니다.